안녕하세요. 오늘은 7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헌능과 인능을 영상에 담았거든요. 그때 갔을 때 이제 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좀그 안내 가이드북을 통해서 좀 이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왕릉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문화유산 왕릉을 소개한 책을 소개합니다. 이게 한국문헌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요. 이 우리 조선 왕조 왕들과 왕후들의 능이 이제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는 않지만은 그 왕릉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왕릉을 가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조용하고 그러더라고요. 도심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제 조용하고 쉴만한 그런 장소도 되고 또 가서 또 역사 공부도 좀 하고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조선 왕조 왕들과 왕후들 이제 합장한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왕릉의 묘를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먼저 그 이 책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뒤에 이제 뭐 프롤로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선시대의 묘제에 있어서 왕실의 묘는 능, 원, 묘로 구분된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고 원은 왕의 사친, 왕세자, 그 비의 무덤, 묘는 대군, 공주, 옹주, 후궁, 귀인 등의 무덤으로 위계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정한 것이다. 능의 형식은 분묘조성, 형태에 따라 단능, 쌍능, 사면능, 동원이 강능, 합장능으로 나눈다. 단능은 왕이나 왕비 중 어느 한 분만을 매장하여 봉분이 하나인 능을 말하고 쌍능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곡장 안에 모셔 봉분이 나란히 이기로 조성된 능, 사면능은 왕, 왕비, 계비 등 세 분의 봉분 상기를 나란히 조성한 능을 의미한다. 동원이 강릉은 왕과 왕비의 능을 정자각 배후 좌우 두 언덕에 각기 한 기씩 조성한 능이며 왕과 왕비의 관을 함께 매장하여 한 개의 봉분으로 조성한 능은 합장능이라고 했다. 왕실의 국상을 당하면 곧 빈전, 국장, 산릉에 도감을 설치하고 장례 준비를 하게 된다. 빈전 도감은 장례일까지 염습, 성빈, 성복 등 빈전에 관한 일을 맡고 국장 도감에서는 장에 필요한 제궁, 거여, 책보, 보관, 능지, 명기, 기륭, 의장, 포연, 제기, 제전, 반우 등의 의식과 절차를 관장했다. 그리고 산릉도감에서는 현궁과 정자각, 비각, 제실 등 봉분조성과 부대실에 관한 일을 맡았다. 택지의 능역에 대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으며 능역동원의 인원은 6,000명 내지 9,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택지는 상지관이 풍수지리서를 따라하고 왕이 친히 현지에 나가 지세를 관망하기도 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명당이랑 배산 임수한 지형에 영염한 맥이 흐르다가 멈추는 곳이라고 한다. 북쪽 높은 산을 주산으로 하여 좌우에 청룡, 백호의 산세, 남쪽에는 안산묘역 안에 천이 있어 물이 동쪽으로 흘러 모아지는 곳이면 좋은 맷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묘역 안에 명당의 지맥이 다 생기가 집중되는 것을 혈이라고 하는데 이 혈에 관을 묶고 봉분을 조성했다. 능은 좌향을 중요시한다. 좌란 혈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좌의 정면이 되는 방향이 향이다. 왕릉의 좌향을 보면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향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세에 따라 서향 내지는 북향을 취한 것도 있기도 하다. 능의 뒤쪽에는 배산이 있고 송림을 배경으로 하여 경사지 밑부분에 동서북 삼면으로 곡장을 두르고 곡장 안에 봉분을 만들었다. 봉분 밑부분으로 12각의 풍석을 둘러 보호했다. 평풍석 중앙 면석에 12방위를 담당하는 12지신상을 해당 방위에 맞게 양각했는데 이때 12지신상은 모두 방위 외침으로 왕릉을 보호하기 위해 새긴 것이다.
병풍석이 감싸고 있는 봉분의 주위를 다시 난간석으로 둘러 보호했다. 난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주석 모양의 제일 높은 기둥을 석주, 그 사이에 가로질러 접근을 막는 황석주, 죽석의 중간에 받쳐준 작은 기둥을 동자석주라고 한다. 난간석 바깥쪽으로 석호 사기와 석양 사기가 밖을 향하여 봉분을 호위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석호는 능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석양은 사악한 것을 피한다는 의미에 함께 명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는데, 출연된 왕릉의 경우 석호와 석양의 수를 반으로 줄여 일반 왕릉과 차등을 두었다. 봉분 바로 양쪽에는 상석이 있고 쌍릉일 경우 각각 봉분 앞에 상석을 두었으며 합장일 때는 상석 2기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하나만 놓은 곳도 있다. 상석 아래 귀면 모양을 새긴 고석이 상석을 받치고 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한 귀면들을 볼 때 역시 사악한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새겨놓은 듯하다. 건원릉의 고석은 5개인데 세종의 영릉으로부터 4개만 만들어 놓았다가 휘능이 와서 다시 5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상석 좌우에 망주석 일상을 세웠다. 이보다 한 단 아래에는 장명동이 있다. 장명동은 초기에 팔각 지붕을 하고 있다가 차츰 사각형 지붕으로 양식을 변화한다. 장명동 좌우에는 언제든지 왕명에 복종한다는 자세로 문인석 일상 성마를 대동한 채 시립하고 있다. 또 아래에는 문인석 일상 장검을 빼둔 손으로 짚고 서서 왕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위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인석 옆에도 역시 성마가 있다. 봉분의 무인석까지 거의 평범한 지형의 무인석 정자가까지 심하게 경사가 졌는데 이것을 사초지라고 한다. 사초지 끝에 정자각이 놓여 있는 것이다. 정자 모양을 하고 있는 정자각은 제향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 정자각으로 오르는 층계는 동쪽과 서쪽에 있다. 이는 재래의식의 독립서출, 즉 동쪽에서 진입하여 서쪽으로 내려온다는 뜻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식은 후대 내려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정자각 기단 정면에 계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자각 뒤에 서쪽에 제향 후 충문을 태워 묻는 방형의 석함이 있다. 예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정자각 동쪽에는 비를 안치하기 위해 비각을 만들어 놓고 비각 아래에는 수복방이 있다. 또한 정자각 정면으로 참도가 깔려 있고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신성한 곳임을 알리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홍살문 오른쪽 베이가 있다. 왕의 제사를 지내왔을 때 홍살문 앞에서 내려 절을 하고 들어간다는 곳이다. 홍살문 밖 능역에 있는 제실에 참봉이 능의 수호 관리를 위하여 상조했다. 능역이 신도비를 세우기도 했는데 문종 이후에는 신도비의 건립을 금지했다. 능의 인근에 망인의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비는 사찰인 원차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고려시대에 성행하여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으나 태종은 배불 숭유 정책에 따라 원차를 세우지 않았으며 정조는 원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금지했다. 권원릉의 개경사, 정릉의 홍천사, 광릉의 봉선사 등이 대표적인 원찰이다. 왕릉 가운데 일반 왕릉보다 규모가 크고 상설의 형태의 배치 위치 및 정자각 형태가 다른 능이 있는데 바로 홍릉과 유능이다. 홍유능의 능제는 봉분 주변에 배치했던 문인석과 석수를 정자각 앞으로 옮겼으며 정자각이 일자형의 침전으로 변화했다. 석수도 석호, 석양의 형태에서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등의 거대한 석수들이 등장했다. 원과 묘는 봉분, 곡장, 상석, 정자각, 제실 등 대부분 능과 같이 갖추어 있으나 왕릉보다 규모가 작고 봉분 밑에 병풍석과 난간석, 무인석이 생략되었다. 조선시대는 27대 왕과 왕비릉 또 추전왕릉까지 모두 44개기의 능이 조형됐다. 이 중에 북한에 있는 태조, 신의왕후, 제능, 정종, 양이, 후능, 그리고 여주에 있는 세종, 양이, 영릉, 효종, 양이의 영릉, 단종의 영월, 장릉을 제하면 모두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능에 이렇게 갔을 때 퍽 도움이 되죠. 이걸 모르면 그 뭐가 뭔지 뭐 그냥 묘 하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차례 보게 되면 제1대가 건원릉입니다. 태조, 제능, 태조
후에 신흥왕후, 정릉, 태조의 신덕왕후. 이 이제 구리시 인창동에 있죠. 정릉은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제2대 후릉 정종과 정한왕후인데 북한 경기도 판원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있죠. 여기는. 제3대는 헌릉은 강남구 내곡동에 있고요. 제4대 영릉은 여주 능서면에 있습니다. 제5대 현릉은 동군릉에 있고요. 제6대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이렇게 있죠. 단종이니까요. 산릉은 단종의 기 정순왕후인데 남양주시 진전면에 있습니다. 제7대 광릉은 세조와 정의왕후인데 포천에서 의성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광릉이 있는데 그 광릉 숲 있는 데 쪽에 있습니다. 제8대 창릉인데 예종과 계비 왕순 안순왕후는 경기도 고양시 서운흥에 있습니다. 공릉도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에 있고요. 경릉 서운흥에 있습니다. 9대 선릉 순릉은 성종 계비 정현왕후, 성종의 후 공해왕후인데 지하철 2호선에 이제 선릉역이 있는 데가 있죠. 제10대 연산군 묘는 우이동에서 방학동 쪽으로 가는데 매우 초라합니다. 거창 부인의 신씨와 함께 이렇게 있죠. 제11대는 정릉 중종인데 온릉, 희릉, 태릉. 온릉은 이제 벽제, 고향에 벽제가 있고요. 희릉은 원당에 있고요. 태릉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에 있죠. 제12대 효능은 인종과 인성왕후인데요. 서삼릉 쪽에 있고요. 제14대 강릉은 명종 인순왕후인데 태릉 삼육대학교 있는 데가 있죠. 제14대 목릉은 선조 후 의인왕후인데요. 동군릉 쪽에 있고요. 제15대 광해군묘는 남양주시 진전면. 여기도 역시 광해군이니까 좀 초라합니다. 장릉은 김포 고촌에 이렇게 있습니다. 원정과 일어나고요. 16대 장릉과 희릉, 인조 인열왕후, 인조 계비 장렬왕후인데 오두산 통일전망대 있는 데가 있고요. 동군릉에 있습니다. 제17대 영릉은 효정과 인성왕후인데 여주 세종대왕묘에서 한 500m 좀 떨어진 곳에. 제18대 숭릉은 현종과 명성왕후인데 동군릉 안쪽 깊숙한 곳에 있고요. 19대 명릉 숙종과 인현왕후, 제2계비 인현왕후인데 서원흥에 있습니다. 익릉은 서원흥에서 가장 높은 곳, 숙종의 인경왕후죠. 제20대 은흥은 경종과 계비 선우왕후인데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고요. 해능은 경종의 비인데 단의 왕으로서 동근흥 안에 있습니다. 21대 원릉, 홍릉, 영조 계비와 정순왕후, 영조의 정성왕후, 서운흥 안에 있죠. 영릉은 진종과 효순왕후인데 파주 봉일천에 있고요. 육릉은 봉담 쪽, 수원에서 봉담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정조와 효의 왕후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인릉은 순조와 순은왕후, 육릉 옆에 있고요. 순흥은 문조와 친정왕후인데 동군릉 쪽에 있고요. 24대 경릉은 헌종과 효현 왕후인데 동군릉 안에 있습니다. 25대 예능은 철종과 철인왕후인데 서삼릉에 있고요. 26대 홍릉 고종과 명성왕후인데 미금시에 있습니다. 제27대 윤흥은 순종과 순명왕후인데요. 홍윤흥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대 왕과 왕후들의 묘를 이제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보시면은 뭐 거기 가보지 않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